네, 이제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대학 내부에 여러 사업단 2020년 1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발표를 하고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대학혁신사업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정바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내용은 조금 전에 기조강연 해주신 배상훈 교수님의 내용과도 약간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바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혁신사업단 성과 발표를 맡게 된 사업단장 정바울 교수입니다. 저희는 그 마스크를 쓰고 진행할 텐데요. 왜냐하면 저와 남성환 박사님이 같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환 박사님은 올해부터 그 사업단에 그 같이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전공은 고등교육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배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서울교육대학의 소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작은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공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한 대학의 수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울교대 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혁신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상훈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는 어떤 대학이 되려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대의 비전, 그러니까 발전 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5대 핵심 목표는 미래지향적 초등교원 양성 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대학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교대가 국제화되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서울교대가 이제 하나의 교대만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교육 환경을 첨단화하는 것, 서울교대 운영 방식도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되고 싶은 대학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혁신사업 내용을 설계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혁신사업의 주된 내용은 특히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 전략, 연구혁신 전략, 산학협력 혁신 전략, 그리고 교육환경 혁신 전략, 이렇게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2가지입니다. 특히 교육혁신 부분입니다. 교육혁신 부분에서는 미래 교사를 위한 역량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역점을 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역점을 둔 사업은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부분 성과관리 시스템, IR 시스템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단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교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IR을 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르게 서울교대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대학이 IR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서울교대와 경쟁하고 있는 수도권 권역의 경우
A등급을 받았던 15개 대학 중에 14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IR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IR은 Institutional Research를 줄임말이고요. 의역을 하자면 대학 자체 연구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교대도 IR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과 체계적 성과를 관리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교대의 IR, 대학 자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될 수 있을지 그 탐색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의 사례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주제는 신입생 분석입니다. 예, 저희가 신입생을 주목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신입생들은 그 출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생들의 출발선이 과연 어떨까? 그들은 어떤 상태로 교대에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 신입생에 주목하게 된 그 이유에는 보다 좀 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보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대, 서울교대, 고대, 포항공대 상위 대학들의 경우 국가 장학금 신청자 분석을 보니 상위 30% 부일증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그 대표적인 대학도 서울교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 기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교대로 오고 있는가, 그것을 좀 분석해보고 싶었고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 부분을 좀 탐색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신입생이 누구인가 특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신입생들이 교사가 되면 그런 온실서 큰 학생들은 자기와 처지가 다른 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주장들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황, 그 팩트들을 한번 한 30년에 걸쳐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 분명히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탐색적 예시를 보여드리는 데 초점이 있고, 그래서 엄밀한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된 분석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그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본 분석의 대상이 된 데이터는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하는 서울교대 신입생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누적한 것인데요. 원자료가 아닌 이미 한 차례 걸러진 2차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IR 시스템에 2차 자료가 아닌 원자료가 축적되고 관리되고 분석되면 이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98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입생들 중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데이터인데요. 응답률 평균은 약 91% 정도가 되고 2003년부터 최대 2013년까지 데이터상으로는 아마도 2006년, 7년까지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한입생 자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데이터별로도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 기간들을 또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주 성장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서울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방 학생들이 많을까요? 서울교대 신입생들은.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데이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서울 출신의 신입생은 30%대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쪽 아래쪽 그래프에서 경기, 인천이 따로 제시되고 있는 2006년의 추세를 함께 고려하면
서울 수도권 출신의 서울교대 신입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위쪽 그래프에서 읍면 소재지 출신의 신입생의 비율은 1988년에 약 20%, 25% 가까웠던 비율에서 현재는 약 5%대까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출신의 비율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서울 수도권 출신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쌍을 이루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서울 교대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변화인지는 추가적인 분석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보호자의 직업,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88년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최근 2011년의 데이터를 한번 대비해서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88년에 보시면요, 약 30% 아버지 비율의 약 30%는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보시다시피 농축산업,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차지하는 직업은 교직입니다. 이것이 정 교수님, 그 죄송한데요. 그 혹시 그 그림 좀 키워주실 수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혹시 그 그래요? 화면을 좀 키울 수 있습니까? 화면을 키울 수 있나요? 화면 공유하는 화면을 좀 키우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공유. 안 키워지나요? 예. 보시는 분이 화면 공유해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화면 공유 이거를 좀 키우고. 이게 좀 커졌나요? 예, 훨씬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이 다음에 보실 때 이 학력,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보호자의 학력도 볼 텐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88년에는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50% 이상의 아버지의 직업은 상업과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아버님이 이제 직업이었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20년, 약 30년 후로 되돌리겠습니다. 2011년에 가면 보세요. 그 농업 축산업의 비율은 거의 바닥입니다. 5%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약 12% 정도밖에 30년 전에 12%밖에 안 됐던 그 회사원의 직업이 30%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서비스업은 뭐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 보호자의 학력과도 연관해서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그거 보기 전 한 가지 이제 흥미있는 현상은 여기 밑에 아래 표에 보시면 어머니의 직업도 나오거든요. 어머니의 직업이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은 여전히 이제 그 가정주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요, 그 이게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인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 2009년, 10년, 11년 조사했을 때까지는 약 2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의 직업 같은 경우에 1988년부터 2011년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눠서 이제 직업을 직접 조사한 것은 2000년도부터라서 표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보호자의 학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자의 직업과 학력을 함께 보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앞부분의 직업 관련 데이터가 2011년 이후로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의 상황은 어떨지 또 예측하는데 도움을 좀 더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현재를 대비해 봤을 때 과거에는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 경우가 75%, 여기서 파랗게 된 부분이 대졸이고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졸 이하인데요. 그래서 대졸자의 비율은 25%, 그리고 고졸 이하가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졸자의 비율이 25%인데 반해 그 앞에 직업 그래프에서 교사가 15%를 차지했던 것을 같이 고려해 보면 1988년에 대졸자인 아버지의 과반수 이상이 교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대졸자 비율은 85%까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로 넘어가 보면 1988년의 경우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끝에가 이게 2%입니다. 그러니까 9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였던 것이 1988년의 상황이라면 2019년대에는 80%까지 대졸자의 비율이,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자인 사람들이 8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한 세대 만에 이렇게 고졸 이하 학력자와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완전히 역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인구 구성에 있어서 학력 변화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70-80%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계층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가정에서 교대에 진학하고 있다는 그런 최근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관한 또 설문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신입생들은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각 연도별로 어떻게 답변이 달라졌을까요?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과거 현재가 대비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1988년도 신입생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기 주황색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IMF 시기를 제외하면 대략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의 추세와 수렴하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여기 이 회색 그래프입니다. 가족의 불화를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호소하는 학생의 비율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심리적 안정성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일정 비중 이상 계속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교대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비경제적인 어려움에 무엇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가령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영향을 주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30년간 이 문항을 똑같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좀 두드러지는 변화는 이 회색 그래프와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색 그래프는 그 지원에 영향을 준 대상이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가 경제 위기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IMF 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진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50% 가까운 학생들이 서울교대에 지원을 가장 큰 영향을 준 대상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이 곡선은 본인의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입니다.
이 본인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긴 하지만 여전히 특징적인 것은 상당 부분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의사로 부모님의 순응하는 착한 자녀로서 교대에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환경, 여건, 사회적 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님의 의사로 인해서 교대에 진입한 학생들의 그 동기 혹은 적응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초기 값이 대학 재학 기간을 경유해서 졸업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그 잠정적인 데이터로 신입생의 특성을 2차 자료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 보다 정교한 분석이, 원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신입생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학 성과관리 혹은 IR,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소울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니드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졸업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가 사실은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교대 전체가 같이 데이터로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교대 전체의 어떤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도 생각하고 있고요. 배상훈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더 그렇지만 일반대와 교대는 어떨까?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교대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인 이해의 자료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상훈 교수님께서 계속 그 날카롭게 도발적 질문을 던지신 교대의 소울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 답을 찾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약간 좀 설익은 데이터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교수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싶은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IR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되면 어떤 것 등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하나 예를 지금 사업단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울교대 소울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취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서울교대 정신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학생들과 또 우리 구성원들 간에 뭔가 구심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또 성과 포럼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